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겨울 등산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초심자부터 숙련자까지 난이도별 등산 코스와 전국의 숨은 명산들도 함께 샅샅이 소개해드립니다. 국내로 떠나는 새해맞이 등산 여행, 변종무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새해맞이 등산이잖아요. 네. 작가님께서는 등산 혹시 좋아하실까요? 저는 가끔만 좋아합니다. 가끔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울 성북동인데 아주 가파른 곳에 좁은 골목들이 많거든요. 거의 뭐 매일 등산하는 마음으로 집을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앵커님은 등산 좋아하세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게 그래요? 제 별명이 또 북한산 날다람쥐거든요. 진짜요? 그 정도로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참 좋아합니다. 네. 오늘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여행지로 가보셨던 이런 산 중에 네. 국내도 있을 거고 해외도 있을 텐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풍경이 있다면 혹시 어디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저기 네. 파키스탄 북쪽에 훈자라는 아주 예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앞산이 6,000m, 뒷산이 7,000m예요. 거의 그 정도 급이라 1년 내내 설산에 이렇게 휘어싸여 있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저는 한라산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그 백록담 근처에 핀 상고대 있잖아요. 네.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춥다기보다 오히려 아름답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게 겨울의 한라산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은 한라산을 빼고 나머지 한라산만큼 좋은 곳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좋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명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만 만나볼 수 있는 하얀 설경이 어우러진 이 겨울 산행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겨울 산행 코스를 난이도별로 이제 소개를 해주신다고 네. 했는데 먼저 눈꽃 사는 여행지 초심자 코스부터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릴 텐데요. 초심자 코스가 이제 평창 발왕산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정상까지 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초심자 코스일 텐데 초심자는 어떤 상태가 초심자일까요? 글쎄요, 어디까지가? 몸은 안 따라주는데 마음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막 등산을 가면 되게 부러워는 하는데 주말에 침대에 누워서 거의 휴대폰으로 등산하시는 분 있죠. 그래도 마음은 가득하니까 그분들을 우선 초심자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마음만 있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분들. 체력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발왕산은 평창군에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거대한 산인데 오대산이랑 태백산과 더불어서 아주 중심을 잘 이루고 있는데 그만큼 볼 게 또 많고요. 네. 여기에 가장 유명한 곳이 있죠.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용평 스키 리조트.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스키 리조트를 이용하시면은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자그마치 제가 알기로는 왕복이 7.4km나 돼요. 그래서 편도만 해도 한 20분을 가야 되니까 이 추운 겨울날 저는 케이블카를 탈 때마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허공에 매달린 집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집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설경을 본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좋았고 초보자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손쉽게 SNS로 요즘 자랑 많이 하니까 네. 어려운 척 힘든 척 하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다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상부장에 도착을 하면은 여기에 전망대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최근에 지은 거라 2층으로 된 커다란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 또 스카이웍스라고 우리나라 최대
높이의 스카이웍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를 딱 걸어보시면서 살아있는 위대함, 그 아슬아슬한 공간을 걸으면서 새해 소망도 좀 빌어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상까지는 그다지 멀지 않거든요. 한 네. 20분 정도 걸어가면 정상을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보는 그 강릉 까지의 풍경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싹 다가오는 게 진짜 좋고요. 그다음에 한 곳 더 쉽게 초보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무주에 있는 덕유산입니다. 여기 덕유산은 곤돌라인데요. 네. 사실 곤돌라와 케이블카가 다른 점이 있거든요. 혹시 정확하게 아니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를까요?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다 막혀가지고 아주 안전한 캡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도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무주에 있는 거는 곤돌라입니다. 그럼 창문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곤돌라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면 그 정상 상부장에서 최정상까지는 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여기도 갈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또 무주 덕유산 같은 경우에는 온천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무주 갈 때마다 꼭 여기를 찾아서 온천을 하고 오는데 진짜 물로 몸을 코팅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물로 그래서 몸을 코팅하다. 네, 시원하게 온천 한번 하시고 겨울에 또 유명한 음식이 있거든요. 겨울철에 먹으면 보양이 되는 어죽이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 주변에 덕유산 근처에 그리고 다슬기 정식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홍천 덕유산 꼭 한번 또 같이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곳은 중급자 코스이고요. 네. 홍천의 개방산입니다. 네. 이 오르는 길 내내 이렇게 눈꽃 감상이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그럼요. 어느 코스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아까 VCR 보셨듯이 너무 지금도 보면 바로 가고 싶은데 홍천 개방산은 중급자라고 제가 정했는데 중급자 정도 되면 저 같은 사람 정의를 내려볼까요? 네. 귀가 아주 얇아가지고 누가 가자 이러면 마지못해서 가긴 가는데 아주 즐거운 마음 그리고 뒷산 정도는 언제든지 다녀올 수 있는 체력을 지닌 사람. 그래서 홍천 개방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높죠. 오대산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오대산 자체가 사시사철 엄청 인기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겨울철에 설경을 보러 그렇게들 많이들 가세요. 그래서 홍천 오대산 여기를 제가 두 번째 중급자 코스로 지정을 한 이유는 등산로 입구가 이미 1000m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입구부터 이미 눈꽃이 쫙 장황하게 펼쳐져 있는데 거의 한 상부장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3시간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좀 걸리네요, 시간이. 그럼요. 그러니까 중급이죠. 네네. 중급이면 이제 3시간 정도는 걸으셔야 되는데 경사는 꽤 가파른 편인데 맨 꼭대기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약간 완만한 지형들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를 중간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 양쪽의 파노라마가 또 그렇게 멋집니다. 그래서 멋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저는 여기는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내려오는 것을 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왜죠?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삼거리 쪽으로 가는 게 있고 한 가지는 오토 캠핑장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또 있거든요. 이 오토 캠핑장 쪽은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캠핑장 자체도 너무나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좀 험하긴 해요. 멀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수목, 고목 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고사목 같이 이런 것들이 아마 한라산에도 있고 설악산에도 있는데 여기는 자그마치 주목이 수령이 1500년 정도? 와, 엄청 오래됐구나. 이 고사목 주목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고사목에 내려앉은 그 하얀 눈들 상고대 보시면은 아마 홀딱 반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고대까지 잘 보시고 중급이니까 힘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오시면 또 여기 한우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막국수랑 한우 잘 구우셔가지고 막국수 돌돌 말아서 싹
상상이 되는데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눈꽃 산행 여행지 숙련자 이제 코스인데요. 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남다른 설경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울릉도에 있는 성인봉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또 프로 등산객을 위한 곳이잖아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주 명함도 못 내밀어 볼 이제 상급자라고 하면 네. 제2의 직업이 아마 등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렇게 책상에만 앉아 있어도 빨리 나가고 싶어하고 그냥 쉬면 몸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네네. 활달하신 분들이 가는 코스라고 생각하는데 울릉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이렇게 옆으로 쭉 그어보면 일본의 홋카이도랑 또 비슷하게 또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 1년에 눈이 한 6m 정도 내리거든요. 그래서 울릉도 자체가 강수량이 1,400m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 네. 이상하게도 여름에는 비가 또 많이 오는 지역은 또 아니에요. 그게 다 적설량으로 이렇게 140mm라는 이 숫자를 채우는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겨울 이맘때가 가장 어쩌면은 또 아름다운 시기라서 왜 달력 넘기다 보면 1월, 2월이나 12월에 꼭 울릉도 성인봉이 나오는 나오죠. 달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가보시면 좋은데 그만큼 12월은 날씨나 뭐 12월, 1월 같은 경우에 날씨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배편이라든지 날씨를 꼭 잘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울릉도는 왜 가냐 이러면은 가장 유명한 그 성인봉. 성인봉은 채 1,000m가 되지 않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600m 지점부터 우리나라 천년 기념물로 지정된 군락까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가는 곳곳마다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바로 바다랑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워낙에 산세도 험한 곳도 많고 네. 눈이 많이 온 곳이니까 이미 허벅지까지 눈이 빠지는 곳도 있더라고요. 등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상급자들만 제가 추천을 하는데 사진 찍으시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그냥 줌으로 당기시고 가까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다니시고 기본적으로 성인봉까지 올라가는 곳은 이제 도동이라고 그러는데 네. 도동에서 출발해서 반대편 나리분지로 많이들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에는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해서 눈이 많이 올 때는 버스가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 엄청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는 포기하시고 올라오셨던 도동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울릉도에는 해산물이 엄청 유명해서 먹을 곳이 너무 많은데 저는 울릉도에서는 컵라면만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울릉도는 진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울릉도에서 먹는 컵라면 네.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심자부터 숙련자까지 각자 맞는 난이도에 따라 멋진 설경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파른 등산로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또 국립 도립공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봤지만 전국에 산 이런 국립공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도 좋을 만한 이런 고즈넉한 국립공원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먼저 광주와 화순을 연결하는 무등산 네. 국립공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무등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국가지질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관광지로 지정될 만큼 아주 유명한데요. 사실 무등산 이렇게 했을 때 서울 사람들은 네. 서울에 있는 남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엄청 큰 국립공원이고 광주랑 담양이랑 화순에 걸쳐서 이렇게 방대한 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61개의 지정된 볼거리들이 있을 만큼 상당히 큰데 반대로 규모에 비해서 도심과 또 너무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광주에 가시는 분들은 가장 유명한 산이 무등산이다 생각하시고 광주를 많이 찾으시는데 산이 워낙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뭐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희귀 동식물들이 되게 많이 살거든요. 거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12종 정도 되는 아주 많은, 그래서 사시사철 가보시면 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설경을 본다기보다 네. 여기는 사실 가족들 단위로 편안하게 올라가셔가지고 볼 수 있는 새해 희망하기 아주 좋은 곳, 그런 손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주 무등산을 탐방하기에 좋은 코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증심사 출발편과 원호사 쪽으로 들어가는 출발편인데 증심사 출발하는 쪽을 보면 아주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요. 버스도 많고 광주 1호선마저 그 근처까지 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대가 낮은 곳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요. 근데 힘은 좀 들지만 그래도 걷기 좋아하시는 분이나 산행 좋아하시는 앵커님 같은 분들은 네. 아주 좋겠죠. 그래서 증심사 출발을 이제 또 선호하실 거고, 그 다음에 원효사 출발편은 광주 버스에서 1187번 버스가 있는데 딱 한 대만 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버스가 유명한데 이 버스가 유명한 이유는 무등산 중심 안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행 코스는 짧아지지만 이 버스 가는 코스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되게 유명하고요. 중간에 버스에서 한번 내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 전망대에서 보면 광주 시내가 이렇게 쫙 내려다 한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등산 같은 경우에 제가 첫 번째로 또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도심이랑 가까워서 편리함도 좋지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리고 볼 것들이 산세나 경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유적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제가 문화재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세원이라는 정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 정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소세원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 나머지도 제가 말씀드렸던 증심사라든지 원효사 아주 네. 가볼만 합니다. 그래서 무등산 일대는 제가 따로 이렇게 서치를 하지 않아도 가시는 분들이 잠깐만 이렇게 알아보시면 맛집들이 또 워낙 많거든요. 전라도 무등산 일대를 어느 맛집을 가시더라도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등산에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입장료도 무료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또 산책을 하고 나서 먹는 음식은 더 맛있을 수밖에 그쵸. 없을 것 같은데 네. 또 다음은 국내 국립공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이렇게 산이 어우러진 네. 변산반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여기서는 또 어떤 다양한 매력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 변산을 들고 온 이유는 네. 어떤 산을 가더라도 산을 막 올라가다가 뒤로 딱 돌아봤을 때 바다가 쫙 펼쳐지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또 다른 느낌일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또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 중에 바다랑 산이랑 어우러져 있는 다기능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내변산과 외변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988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고요. 국립공원 안에는 이제 의상봉이라든지 신선봉, 쌍선봉이라는 봉우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높지는 않아요. 다 500m 안쪽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높지 않은 반면 기암괴석들이 너무나 디테일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변산 해변 도로를 이렇게 쭉 달리고 있으면은 그 내변산이라고 하는 그 산들이 네. 쫙 옆으로 같이 달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겨울에나 뭐 여름에나 가을 다 너무 예뻤고요.
있고요. 그리고 그 봉우리들 사이사이에 있는 너무 유명한 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계암사라든지 내소사, 월명암 등 이렇게 되게 유명한 절들도 많고 폭포도 있고 거의 산이 가져야 할 조건들을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좋고 여기도 무등산과 마찬가지로 문화 유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천리 도요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 도자기를 굽던 가마터가 여러 군데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고 구암리 지성묘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청동기 시대의 묘지, 그러니까 고인돌이라고 그러죠. 네네. 고인돌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아마 자녀들 교육에도 참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내변산, 외변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보시는 재미가 있을 텐데 그다음에 바다 쪽으로는 트로트 노래에 보면 채석강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채석강이라는 아주 유명한 누가 들어도 유명한 그런 곳이 나오는데 이 채석강의 뜻이 원래 한자가 채색할 채자에 그다음에 바위암자, 그다음에 강물강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다에 있는데 강물강자를 쓸 만큼 아름다운 빛을 내는 강과 같다라는 그 정도로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채석강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산반도를 가시면 꼭 가보시고요. 변산 해수욕장이랑 격포 해수욕장, 그다음에 고사포 해수욕장 이렇게 해서 3대 해수욕장까지 두루두루 섭렵하시면은 우리나라 대한 8경 중에 하나를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변산 쪽에 그리고 내변산 쪽에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부안댐이라고 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에 네. 이제 호수가 돼가지고 거기도 이제 기암 절벽이나 이런 풍경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산반도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엄청 보시기가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사시사철 아주 좋습니다. 해수욕과 등산도 동시에 그쵸? 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해수욕장이랑 네. 산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네. 어느 때나 다 좋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해남의 숨은 보석 같은 곳입니다. 네. 두륜산 도립공원인데 네. 앞서 소개해드린 곳보다는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륜산에서는 또 어떤 볼거리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산인데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네. 가봤던 첫 번째 산이 두륜산이거든요. 우리나라 맨 끝에 있기도 하고 해남의 월출산이랑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산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데다가 우리나라 맨 끝이니까 이쪽 저쪽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풍경이 일단은 너무 멋있고요. 우리나라 맨 끝에 있는 700m 정도 되는 산인데 식물 분포학상으로 여기는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수종들이 되게 많고 여기도 볼 것들이 꽤 많은데요.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흥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 절에 가보면 천불상이라고 아주 조그만 귀여운 부처님이 1000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엄청 방대하게. 그래서 그거 보시는 재미도 꽤 좋고 대흥사 자체가 올라가는 길부터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두륜산 가시는 분들은 꼭 여기 절까지 한번 올라가셔야지 다녀온 겁니다. 입구만 가시고 다녀오셨다고 하시면 안 되고 네. 두륜산이 또 유명한 거는 8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연꽃잎 같이 생겼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짜 병풍처럼 아름다운 봉우리들이 쫙 있는데 두륜산에서 이어진 산이 또 대둔산이라고 있거든요. 네. 두륜산도 예전에는 한때 대둔산이라고도 불렸는데 대둔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봉우리들이 진짜 산 정상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동양화 같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탁탁탁탁 생기는데 진짜 너무나 좋아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남도에서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들을 쭉 들여다보면 가을의 단풍도 너무 좋아서 가을부터 사실 남도에서 아주 인기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맘때쯤 가면 아마 동백꽃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네. 그곳에서 보는 그 바다, 남도 바다가 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꼭
여길 가시면은 그 절까지 한번 올라가셨다가 봉우리 한번 이렇게 조망 딱 하시고 그거를 가슴 속에 잘 넣어두시고 또 새해니까 그렇죠. 1년의 희망과 이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산세가 그렇게 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가족 단위들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꼭 또 드셔야 되는 게 있는데 벌교 아시죠? 가까운 벌교에 아시는구나. 네. 벌교 꼬막 비빔밥을 저는 좋아합니다. 꼬막 회도 많고 이러는데 꼬막 비빔밥 너무 맛있었고요. 그다음에 두륜산에서 또 유명한 게 있는데 버섯 전골입니다. 그래서 꼬막도 드셔보시고 버섯 전골까지 든든하게 이제 산행을 끝낸 후에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골까지. 네. 좋습니다. 그런데 작가님, 사실 좀 편하고 쉬운 여행도 참 많은데 그쵸. 굳이 이렇게 산행을 하고 등산을 하는 그런 의미나 또 네. 매력이 있다면 작가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행 자체로 따지고 보면 여행은 어쨌든 상상을 현실로 끌어들이는 걸 텐데 네. 등산이 좋은 이유는 저는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득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내가 정해놓은 구간까지 걸어가면서 만나는 구간들이고 풍경들일 텐데 그 풍경들을 그냥 보지는 않고 마음속으로도 엄청 많이 고되니까 스스로와 또 싸움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목적지가 정확하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달라진 풍경들 그런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성취감이랑 성취감. 예, 직접 내가 몸으로 체득해서 그까지 갔다라는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겨울철 등산은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겨울철에 이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특별히 이것만은 준비해야 하거나 또 네. 주의할 점들이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 같은 경우에는 뭐 우기철에도 주의를 해야 될 게 많지만 네.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엄청 여러 가지로 주의할 게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산행 전에 일기예보 반드시 오늘 중요하죠. 날씨가 어떤지 눈이 많이 오는지 내가 가는 지역이 어떤지 등산 코스를 따라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방풍 방안에 대한 뭐 의류 같은 거 잘 챙기시고 요즘에 그 손난로 같은 거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거 여분으로 좀 많이 챙겨가시면은 저체온증이나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찍 출발하셨다가 일찍 내려와서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래서 서두르시면 등산할 때 서두르시면 안 되고 시간적으로는 좀 빨리 서둘러서 올라가셨다가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내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 또 알릴 수 있는 뭐 GPS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네. 멋진 이런 겨울산 네. 잘 한번 즐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곳곳에 해외보다 더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산들이 참 많은데요. 아름다운 설경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겨울 등산, 난이도별 등산 코스부터 또 각종 꿀팁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새해를 맞아 국내 명산들로 여행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종무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